자, 그동안 정우성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중에 이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소문에 대해서 정우성 씨가 언제까지 침묵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입을 열면 어느 자리에서 열 것이냐, 그리고 당장 청룡 영화제 나올 것이냐 등등등 너무 많았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정우성 씨가 청룡 영화상에 참여해서 거기서 신상 발언을 할 것인가, 아하.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었는데 혹시 그때 하재근 평론가님은 청룡 영화제 나올 것이다 또는 안 나올 것이다 어느 주에 예상하셨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아하.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자고 일어나면 뭔가가 하나씩 터졌었거든요. 어떤 그랬죠. 주장이. 그러면서 수요일까지 여론이 극심하게 굉장히 빠르게 악화되는 그랬었죠.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일 날 이제 정우성 씨 측에서 청년영화상 참석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그때 입장을 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상으로는 이거 참석 어려운 것이 아니냐. 보통 이제 영화 배우들이 자신의 사적인 문제로 영화계 행사에 폐를 끼치는 걸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석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네. 목요일부터 거짓말처럼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막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터졌었는데 아하. 목요일부터 더 이상 안 터졌습니다. 오. 그러면서 급격히 여론이 좀 조용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정우성 씨께서 뭐라 그랬냐면 금요일 당일 시상식 당일까지 계속해서 참석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론의 추이를 계속 지켜본 것 같고 아하. 금요일까지도 아무것도 터지지 않고 여론이 계속해서 조용해지니까 결국 금요일 날 참석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영화상에 참석을 했는데 아, 이게 참석한 모습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아하. 근데 참석을 했으면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신상 발언을 할 것인가, 아하. 한다면 어디서 할 것인가 야. 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시상식 전에 레드카펫이라든가 기자를 만나서 혹시 할 수도 있다 네. 였었는데 아하. 시상식에 참석해서 네. 레드카펫과 인터뷰, 사전 행사 안 했습니다. 네? 안 하고 바로 본 행사로 들어갔는데 어머나. 본 행사의 무대 위에 올라서 네. 시상자로 올랐거든요. 아하. 저때 신상 발언을 무대 위에서 한 거예요. 아.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네.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서울의 봄과 함께했던 모든 관계자들에게 나의 사적인 일이 영화에 오점이 남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면서 신상 발언을 뭐라 그랬냐면 네. 저한테 사랑과 기대 보내주셨던 모든 이들에게 염려와 실망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아하.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 아버지로서의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다. 아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최진봉 교수님. 예. 듣고 보니까 예.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장고 끝에 묘수를 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드카펫 패스, 인터뷰 패스. 하지만 시상자로 무대에 올라서는 신상 발언을 했고, 그리고 그때 했던 얘기지만 아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묘수인지 아니면 시청자들 입장에서 악수가 될지 이건 좀 고민이 돼야 된다고 왜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국민들은 좀 더 많이 알고 싶고 궁금한 게 많잖아요. 아하. 그런 기회를 다 피해갔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보통 일반적으로 레드카펫에서 서서 지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것이 국민들이 또 본인의 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전혀 안 아마 하고 지금도 궁금할걸요? 그러니까요.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아.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물론 뭐 연예인이 정치인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공인으로 인정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해하는 걸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사실은 이 청룡 영화제를 본인의 어떤 해명 자리로 활용한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네. 답변 자체가 이미 나왔던 얘기잖아요. 아버지로서 그렇죠.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은 이미 맞아요. 알고 있는 얘기예요. 네. 거기 뭐 새로운 얘기도 없었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팬들이 실망했을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론보다는 그 부분을 얘기하기보다는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제작진들에 대한 미안함만 표했거든요. 네. 이것도 저는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팬들이나 국민들 정우성 씨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실망한 부분이 있다면 네. 그 부분도 함께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하. 부분이 없었던 점. 네. 이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시상자로서 섰을 때 했던 말 그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었고 네. 또 일부 팬들이나 아니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허준 변호사님. 저 영화제에 참석할 거라는 걸 저 많은 영화인들 또는 그 객석을 배운 많은 팬분들, 그 객석에 오신 분들 사전에 몰랐을 수 있는데, 그러면 보세요. 저 무대에 올라서 자기 신상 발언했어요.
반응이 그거 다 했던 얘기 아닙니까? 혹시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집에서 저 시상식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거든요. 어허. 그런데 정우성 씨가 등장하면서 모든 시선이 아마 쏠렸겠죠? 그런데 객석의 반응은 환호성, 박수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리가 브라운관을 통해서도 그대로 전해졌어요. 정우성 씨가 시상자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최다 관객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시상자로 황정민 씨와 정우성 씨가 같이 올랐는데 그 자리에서 신상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무대에 올라서 마지막으로 정우성입니다 딱 소개를 했을 때부터 이미 객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아하. 그리고 정우성 씨가 발언을 하고 그 말이 다 끝난 이후에도 카메라에 어떤 모습이 포착이 되냐면 같은 소속사 소속 배우로 알려진 배우 임지연 씨, 고하성 씨, 박주현 씨 모습이 잡혔는데 네. 환하게 웃으면서 환호하고 박수치는 모습이 잡혔어요. 네. 다만 이런 반응이 전부는 아니었고요. 같은 객석에 앉아있던 옆에 이 배우 혜리 씨 같은 경우에는 환하게 웃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뭐 저의 자의적인 해석일 수는 네. 있지만 뭔가 약간 떨떠름한 듯한 그런 표정, 뭔가 약간 뭐 좀 굳어있는 표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그런 표정들. 네. 그런 비교적 산만된 표정을 지은 배우도 있었습니다. 아, 혜리 씨는 소속사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아. 정우성 씨가 시상자로 선 다음에 객석에 있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영화제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네. 왜냐하면 최다 관객상을 수상한 1,000만 넘은 영화 서울의 봄이 또 나무주연상 뭐 황정민 씨가 수상을 했죠. 그때 당시에 후보로 이 정우성 씨가 올랐기 아, 때문에 그래요? 네, 시상식은 끝까지 자리를 함께 지키는 모습인데 네. 카메라에 포착될 때마다 단 한 번도 웃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아하.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황정민 씨가 정우성 씨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네. 수상 소감을 얘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우성이와 모든 배우들에게 이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정우성 씨가 주목이 됐습니다. 야, 나름 요거 잠깐만 놔둬볼게요. 요거 하면 황정민 씨가 나름 뭔가 정우성 씨에 대한 우정을 요렇게나마 또 응원을 지지를 이렇게 이 말로 대신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만 어쨌든 박성배 변호사님 당시에 정우성 씨가 올라서자마자 객석에서는 환호와 박수 물론 많은 영화인들이 이 지지하고 하는 것도 다 카메라에 잡혔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청룡영화제 이 시상 이 무대의 청룡영화제 이 주최 측은 한숨을 좀 돌렸을까요? 어땠습니까? 사실 청룡영화상 측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이 청룡영화상 공식 SNS에 여러 배우들의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아하. 참석한 배우들, 상 받은 배우들, 여러 배우들의 영상과 사진이 게재됐는데 여기에 정우성 씨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즉 청룡영화상 공식 SNS를 보면 참석한 정우성 씨의 영상이 게재되어 있는데 네. 그 아래 해시태그로 청룡의 진심, 정우성의 진심이라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그런데 비난 여론이 일자 결국 저것도 문구를 삭제하고 댓글 기능도 차단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유인경 평론가님, 우리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떳떳하다면 그리고 자신 있다면 올렸다가 계속 가고 반응도 감내하고 그러는 게 맞지. 올렸다가 왜 지워요 그러면? 청룡의 진심이고 정우성의 진심인지는 모르겠으나 대중의 진심은 좀 파악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도 직접 이제 텔레비전 중계를 봤다고 하는데 수많은 분들이 그런 중계를 보면서 배우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동료애로서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은 좋지만 좀 민심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세계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아서 좀 불편함을 느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생활 스캔들 터진 정우성 씨한테 저런 기회를 주고 최근에 작고한 김수무 씨에 대한 추모 자리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 청룡영화제에 대해서 좀 질타를 했는데요. 누리꾼들의 의견을 보면 네. 저게 환호까지 할 일이냐.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네. 대중과 동떨어진 그들만이 사는 세상인 것 같다. 또 고수 김수민이 추면 없고 사생활 스캔들은 왜 이런 얘기도 자, 저 있었고. 부분은 예 말씀하세요. 네. 저 부분은 그랬고 네. 근데 그런 반면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죠. 동료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해서 그날 정우성 씨 본인보다
청룡영화제 주최 측이나 박수갈채를 보냈던 배우들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또 다른 또 냉정한 배우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굳이 영화제, 전체 영화인들의 영화제 축제 분위기 영화제에 나와서 개인의 사생활을 발표했을까? 미리 본인이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해서 좀 더 사적인 이야기로 본인만의 이야기로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입장을 왜 이렇게 영화제 얹어서 내보내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님, 뭐 청룡 영화제를 우리 허주연 변호사님처럼 직접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중에. 그런데 보셨든 아니면 뉴스파일 통해서 지금 접하셨던 간에 많은 생각이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이 한마디는 확실할 것 같아요. 이번 청룡 영화제는 정우성이 다 덮어버렸다. 정우성 이슈로 다 덮어버렸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을 꺼려해서 웬만하면 영화계 인사들이 사적인 문제를 영화 행사 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마 정우성 씨가 이번에 영화상 참여를 해도 그 식장 위에서 신상 발언 안 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근데 어쨌든 그 대중의 여론이 롤러코스터처럼 막 변하고 있는데 그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까지만 해도 살짝 잦아드는 것 같았던 비난이 청룡영화상에서 딱 그런 정우성 씨 참여를 하고 나니까 당신이 거기서 신상 발언하는 바람에 다른 영화인들 피해본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시 또 불이 붙은 거예요. 막 사람들이 지금 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좀 특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우성 씨가 영화상 무대 위에서 신상 발언한 게.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 않았었나. 왜냐하면 욕을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거의 국민 욕 그렇게 막 엄청난 비난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또 발언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 않았었나 싶기도 하고. 또 안 하면 안 하고 지나갔다고 또 뭐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네.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근데 이제 제 생각엔 뭐냐면 네. 언제까지 정우성 씨를 비난할 지금 정우성 씨한테 박수를 쳐준 연예인들까지도 비난하고 있거든요. 엄청 불가촉 천민도 아니고 정우성 씨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사생활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느낌상. 그래서 와, 정우성 씨가 이대로 논란에 휩쓸려고 하나 막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수요일까지 마지막으로 그다음부터 더 안 터지거든요. 그러면 정우성 씨가 30년 만에 처음 이런 게 터진 건데 30년치 폭로가 터진 게 그만큼이다? 라고 하면 이 정도 사생활 때문에 그렇게 전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또 지금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범죄를 처벌할 게 아닌 이상 네. 정우성 씨가 아들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는 앞으로 지켜보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꾸 정우성 씨한테 문가비 씨와 결혼하라고 그러는데 네. 그 임신과 출산을 문가비 씨가 정우성 씨한테 강요받아서 했으면 정우성 씨가 크게 뭐 책임질 것도 있겠지만 문가비 씨가 스스로 그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임신과 출산은. 문가비 씨도 30대 중반 성인인데 근데 문가비 씨가 자신의 임신과 출산을 결정했다고 해서 왜 정우성 씨가 자동적으로 문가비 씨하고 네. 결혼을 해야 되는지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우성 씨가 결혼을 강요받는 건 좀 이상하고 아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다하는지 그걸 앞으로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성 씨가 어쨌든 좋든 싫든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던 간에 핫피플, 뜨거운 사람이 됐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이어지는 이 형국인데 최재명 교수님 요거 하나만 딱 짧게 할게요. 하재근 평론가님은 물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법적으로 밝히라고 할 강요는 없지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글쎄요 논점 제가 하재근 평론가님의 말씀에 꼬투리 잡는 건 아니지만 뭐 많은 분들이 문가비 씨랑 결혼하라고 압박 넣는 그게 핵심 그렇게 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결혼하라는 목소리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것보다도 공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기를 얻을 때는 다 영화인으로서 공인으로서 다 얻다가 지금 이 아들 말고 지금 문가비 씨 사이에 낳은 아들 말고 그건 책임을 다한다 했으니까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이른바 논란들이 이제 의혹이라는 표현보다는 논란들이 있잖아요. 여러 여성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않고 이건 넘어가니
뭔가 태도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환호와 박수를 보니 영화인들까지 이상하게 비난의 화살이 향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관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그냥 문가비 씨 사이에 있는 아이에 대한 문제, 그건 뭐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지금 막 있지만 결혼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건 아니죠.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지만 물론 그게 더 이상 확산은 안 됐어요. 뭐 일반인 여성과의 교제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 정우성 씨가 저는 어떤 남녀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논란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밝힐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상자로서 올라와서 거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그건 전체 청룡 영화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물론 레드카펫이나 그전에 기자들을 만나서 답변하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저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이미 다 얘기 끝나고 시상식에 올라와서는 그냥 시상자로서 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화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고 이걸 다 피하고 패스하고 시상대에 올라서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영화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정우성 씨가 물론 개인이고 사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연예인들은 어쨌든 공적인 인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사생활도 일부 침해되더라도 언론이 보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연예인과 연예인이 교제하고 있는 것을 보도하는 것 자체 사생활 침해로 고발할 수 없는 것처럼 일정 부분 공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팬들의 기대에 실망감을 준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일정 부분 입장을 밝기는 필요한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좀 없었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비판의 여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한마디. 네, 그러시죠. 네네. 그게 이제 정우성 씨한테 명시적으로 결혼해라 이런 말은 많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정우성 씨가 아들에 대해서 책임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댓글 쫙 나오는 게 뭐냐면 돈만 주면 다냐 이런 말 계속 나오거든요. 그 얘기가 사실상 문가비 씨가 가정을 이뤄라 네네. 그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래서 제가 결혼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 그 다음에 정우성 씨의 그 사생활 논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물론 정우성 씨가 대중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생활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근데 그러한 책임은 지난주에 욕먹은 걸로 다 된 거 아니냐. 무슨 얼마나 처벌을 더 해야 되는가.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욕 엄청나게 먹거든요. 정우성 씨가요. 네. 그 정도 욕먹은 걸로 가름하면 되지 않을까. 네. 무슨 영원히 욕을 먹어야 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뉴스파이터는 분위기상 2시간 특집으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정우성 씨의 영화제 참석 이후 정우성 씨를 향한 시선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아니면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 될지는 차분하게 뉴스파이터도 여러분과 함께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